네,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현장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다 전화로만. 예. 예.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여야가 바뀌었는데 작가님들이 이 순서를 안 바꾸셨네요, 보니까. 뭐 예. 자리를 제가 바꿨지 않습니까? 자리는 바뀌었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통합과 포용, 예. 진보와 보수 거기 여야가 앉으시니까 따로- 그래도 좀 활기가 더 있으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안전을 봤습니다. 저도 여당을 해봐서. 그렇습니까? 예. 오늘 가장 뜨거운 분야는 뭔가요, 세 분 보시기엔? 아무래도 뭐 인사 문제, 예. 그다음에 국무회의 예. 뭐 이런 거였을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삼특검, 관심사가 삼특검. 상무 세 분 국무회의 원하시는 의결이죠. 대로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럼 예. 인사 문제부터 갈까요? 네. 예. 인사 어떻게 보세요? 윤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신 예. 인사 중에 예. 일단 우상호 정무수석의 예. 기용이 가장 돋보이고요. 예. 돋보인다는 건 잘했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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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런 건 괜찮고 예. 다만 이제 처음 출발이시니까 예. 제가 뭐 박한 평가 내리는 건 아닌데 예. 본인 변호를 했던 분들을 예. 민정수석실의 비서관으로 대거 예. 기용했다는 것은 예. 역으로 생각해 볼 때 저희 쪽에서 만약 그랬다면 예. 민주당의 그 세신 분들이 무슨 발언했을까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네. 예. 뭐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지금 6일밖에 안 예. 지났거든요. 6일밖에 안 지난 상황에서는 제가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 예. 다만 이제 예. 민정수석실만 빼고 예. 아, 거기 10점 마음에 안 만점에 드십니까? 10점. 왜 그러냐면요. 예. 인사가 일단은 좀 시끄러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무난해야 되고요. 예. 근데 뭐 최근에 터져 나오는 것들이 조금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사안들이 민정수석 예, 말씀이신가요? 민정수석. 예. 그래서 개혁의 어떤 의지가 예. 강하게 반영된 인사인 거는 제가 이해가 되고 예.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나 다만 이게 좀 국민적인 전체적인 예. 눈높이에서는 예. 이래도 되나 예. 싶은 어떤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면 인사라는 게 이 조그만 데서 또 틈이 벌어지면 예. 안 되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오늘 민정수석께서 예. 머리를 숙여서 아주 사죄를 하고 예.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봉합되는 수준으로 갈 거는 같은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이제 이 개혁하는 일하는 모습으로 좀 성과로서 좀 덮었으면 좋겠다. 윤 대변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을 고려를 했을 것이고 이런 비판이 있을 거다. 네. 뭐 어떤 본인을 변호했던 사람들을 거기에 자리를 줌으로써 이해 충돌이 있다고 비판을 받지 않겠냐. 그걸 네. 모르겠습니까? 네. 다만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이런 네. 부분들이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기소를 통해서 엄청 대통령의 괴롭힘을 당했고 예. 그걸 같이 변호하고 맞서면서 정치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예. 그 개혁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는 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민정실에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예.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한번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해봐라. 예. 라는 판단을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임명하지 않았을까.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박 의원님? 예. 그 뭐 전반적으로 두 분이 네. 얘기하셨듯이 그 6일밖에 되지 않은 네. 것 치고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예. 합격점을 받을 만한 이제 그런 속도와 그런 내용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민정수석실은 여러 가지로 예. 흠집 논란 이 대상이 좀 되고 있는 것 예. 같아요. 특히 이제 민정수석의 그 이제 재산 예. 문제. 근데 이분이 뭐 이제 뭐 본인 시인을 했잖아요. 예. 사실상 공직자윤리법과 부동산 실명법을 네. 위반한 예. 거고 조세회피 목적도 일정하게 좀 네. 있어 보여요. 근데 꼭 이제 그분이어야 할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야를 바꿔서 생각하면 예.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그런 인사를 민정수석으로 내정했다면 더군다나 공직자들의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을 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로남불 예. 뭐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전 흠집이 있다고 보고 네. 계속 저걸 밀고 나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민정수석실 전반의 구성도 검찰개혁이라는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의 매우 중차대한 그리고 구조적인 개혁 과제가 있는데 민정수석실 전체가 검찰개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개혁은 법무부도 예. 혹은 검찰 스스로도 각자의 목들이 있어요. 예. 근데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이제 각 비서관들을 예. 맡아가지고 민정수석실을 구성하는 게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을 낳잖아요. 예. 그게 뭐 보훈성 인사다, 예. 뭐 혹은 뭐 사법보험이다, 예. 뭐 이런 등등의 그런 구설을 꼭 만들어야 했을까. 예. 그 비서관 자리에 다른 적임자들은 없었을까. 그런 예. 아쉬움이 예. 있어요. 물론 이게 초기고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그냥 갈 겁니다. 예. 게다가 국회에서 뭐 청문회하는 자리도 이제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그 점수를 받는 예. 인사라면 조금 그런 논란들을 좀 피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 이외에는 뭐 흠잡을 데가 없다고 보고 예. 아까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오늘 뭐 예. 국회도 가셨는데 저는 정말 좋은 인사라고 예.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예. 또 소통 능력, 또 원만한 예. 그런 그 대화 관계 이런 게 향후에 국정 운영에 대한 협력을 예. 야당으로부터 얻어냈는데 상당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우상호 수석은 삶을 잘 살아오셨나 봐요.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뭐 싫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 근데 뭐 네. 굳이 뭐 비판을 하려고 예. 찾아보더라도 예. 정무수석 자리를 우상호 예. 의원만큼 잘해낼 사람이 예. 여의도 바닥에 있을까? 예. 이거는 뭐 여야가 자타공인해서 예. 인정하는 바고요. 예. 사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원내대표하면서 예. 당시 그 권선동 당시 지도부 네. 정진석 지도부와 그 탄핵을 이끌어내는 그런 협상력은 예.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미 검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추천제는 실질적 도움이 됩니까? 상징성입니까? 상징성에 가깝지 않겠어요? 상징성인가요? 그 이미 한 2, 3배수 정도의 예. 그 후보들이 있을 거고요. 예. 이제 그분들 중에 추천을 받을 만한 분들도 상당수 있을 예. 거고 이제 국민 주권 정부다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예. 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약간은 상징적 조치고 더러는 이게 이제 이 내부에서 추천한 예. 사람과 이제 국민들이 추천한 사람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시너지가 국민이 나는 추천- 거잖아요. 예, 그런 걸 내세울 수도 있고 이제 예. 그런 의미지 일주일 추천 받아가지고 예. 추천자가 가장 많은 사람을 장관 후보로 임명할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라고 봅니다. 상징적입니까? 서대변인 보시기에. 상징적 방, 예. 그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인사 풀로서 활용하는 것 방, 예.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예. 상징성은 한 20%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지난 역대 정부들이 보면 회전문 인사의 예.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고 전 정부는 특히나 대통령의 뭐 친구, 지인 예. 주로 그런 분들로 인선을 채웠죠. 예. 특히나 대통령 배우자 예. 또 회사 직원들까지 데려갔고요. 예. 뭐 검찰청에 근무하던 뭐 총무를 예. 총무비서관으로 앉혀놓기도 했으니까 참 초근이가 없었다라는 비판이 예. 있었고 그게 아마 인력풀이 부족해서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경험도 부족하고요. 근데 민주당 내도 그러면은 이런 국민 추천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찾으려면 또 지난 정부 사람 예. 또 돌려서 또 쓰고 예. 돌려서 쓰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국민들이 추천하는 인재들을 발굴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신박한 예. 어떤 시도다라는 예. 점에서 저는 여기에서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국민 추천한 분께서 예. 어떤 강요 자리에 갈 수 있다면 저는 이건 또 새로운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성과 상징성이 다 있다. 윤 대변인 뭐 취지야 예. 이해를 하는데 예. 국민이 추천하기 전에 그러면은 예. 정권 내부에서 인재를 못 알아봤다면 예. 대단한 무능일 겁니다. 아마도 예. 몇 배수 이렇게 출연한 인사 중에 예. 국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보고 예. 참고 자료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거나 예. 아니면 난 진짜 요 사람을 시키고 예. 싶은데 예. 다른 사람이 자꾸 세게 올 때 어떤 하나의 뭐 방지용 예. 이런 데이터가 그런데 있는데 말입니다. 예, 예. 비슷한 분이 두 분 있을 때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 시키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뭐 많고 열광적이면 비슷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나 뭐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국민들이 한 사람을 이 사람 하세요 뭐 하면 그래도 기분상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국민들은 그 두 분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아니 유명한 분들 중에 글쎄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 싶어요. 저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아니 뭐 그런 게 약간 부수적인 효과일 수도 예. 있는데 이제 부작용도 있어요. 예. 자가 발전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겠죠. 예. 자가 발전만 하는 게 아니고 동원도 하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평이란 건 동원 세평은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 저는 이제 인사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예. 정부가 가지고 있겠죠. 예. 거기에 대한 능력, 그 각 부처에 있어서의 그 적합한 부분들을 갖춰야 예. 인사로 되지. 그냥 인기 영합주의식으로 예. 추천이 되면 예. 그냥 인기 좋은 사람들이 강관하고 차관하고 예. 공공기관장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예. 일단 인력풀 차원에서의 저는 국민 추천제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인사 문제는요. 그 국민의힘
지난 정부에서 인사만큼 또 많이 욕을 먹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인사 가지고 비판하기가 좀 이렇게 약간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 예. 아니, 제가 해도 된다고요. 예, 저는. 예. 아니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아니, 뭐 예. 전 정부는 전 정부고요. 예. 예. 그렇죠. 기준이 근데 분명히 그러면 그 인사 문제는 그럴 것 같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했는데 뭐 이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되고 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현 정부는 현 정부고 전 정부는 전 정부고요. 물론입니다. 예. 지난 정부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예. 이 정부가 대충 해도 된다는 그건 건 아니죠.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정부를 평가했던 예. 기준으로 이 정부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물론입니다. 지난 정부는 워낙에 그래도 안 될 것 엉망진창이었고 같고요. 예. 사실 국정이랄 게 제대로 작동한 게 없기 예.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훨씬 정상적 기준을 가지고 예. 인사도 하고 평가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예. 생각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 이거 모르겠습니까? 예. 당연히 저는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6일밖에 안 됐는데 예. 6일 동안에 완전히 흐트러져 있던 예. 이제 국정을 예. 이게 정돈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속도나 흐름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이제 대통령실은 거의 인사가 밑그림이 완성됐고 내각인데 예. 보통 이제 내각 인선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그렇습니다. 해요. 왜냐하면 예. 대통령실은 이게 뭐 인사청문회 안 예. 가잖아요. 예. 언론 검증도 상대적으로 내각보다는 덜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야당이 지금 눈을 부르켜고 달라질 예. 거 아니에요. 예. 내각 인사는. 그런 점에서 국민 추천제는 좋은데 예.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잘 검증해서 예. 괜히 이제 꼬투리 잡히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세 분은 혹시 이 자리는 이런 사람 나도 추천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세 분은? 서영주를 예. 박원석을 뭐 서로 추천해야 되나요?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작용 빼고요. 혹시 진짜로 이 사람은 여기 어울린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속으로?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그 뭐 어느 국민 정도 추천제니까요. 하마평에 오르면 예. 판단을 할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도 예. 딱히 누군가를 찍어서 얘기하기로는 너무 많다. 많다. 예. 혹시 저도 뭐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좋은 분들도 많고 예. 그러나 또 이 정부의 인사 정책의 방향이 있을 텐데 예. 뭐 그런 얘기를 쉽사리 하는 게 예. 윤 대변인 혹시 자유롭게 좀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글쎄요. 그 언뜻 이재명 예.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맡아도 좋겠다고 예. 하는 여권 인사가 이렇게 딱 떠오르지는 않아요. 예. 물론 많은 분들이 예. 계신데 그건 뭐 야권에서라도 이 사람 갖다 쓰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분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 통합적으로 생각이. 그래요. 예. 저는 예. 막 떠올랐습니다. 누굽니까? 이게 이제 민정수석 논란과 맞물려서 법무부 장관 인사가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들리는 얘기는 비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나 비검찰 출신이지만은 또 예. 이게 중심을 잡으려면 예. 이제 상당한 경륜이 있어야 된다. 누굽니까? 정성호 의원을 전 추천하고 아, 그래요. 있습니다. 예. 무난히 잘하실 것 같아요. 예. 동의하십니까? 뭐 무난히 잘할 예. 것 같다는 건 동의하죠. 예. 그런데 그 인사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라서 예.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추천 제도니까. 네, 국민 추천의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뭐 세 분은 몰래 하려고요. 예. 예. 오늘도 특검 3개 통과됐는데 어떠십니까? 윤 대변인 보시기에. 아, 예. 네. 이게 뭐 한 3년 묵고 예. 2년 묵고 그렇습니다. 한 6개월 묵은 것에 대한 이제 예. 수사가 되는 예. 거잖아요. 저희 당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곤혹스럽죠. 예. 최혜병 특검은 그렇다 치고 예. 그거는 이제 저희 당하고 크게 연관이 없으니까 예. 당만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명태균 씨 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22년도 지방선거 공천 거기에 덧붙여서 김영선 의원 공천 예. 과정에서였던 문제점 그럼 이제 공관위원장 하셨던 예. 유상현 의원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수사 범위에 들어갈 것 같고 예. 또 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 네. 제일 큰 건 이제 소위 내란 특검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뭐 방송에서 예. 그 부분 관련 예.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예. 것도 이거 내란에 속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계엄 당일에 그 해제 의결 예. 그 과정에서 뭐 저희 당에서 투표에 참여 안 했다든지 예. 뭔가 뭐 상황을 좀 엿봤다든지 예. 용산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다든지 이런 어떤 의혹에 둘러싸여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사 범위가 예. 넓고 깊을 예. 것 같다. 예. 그 부분은 많이 걱정이 되죠. 예. 근데 아니 이건 제가 어떤
그 수사의 분명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수사할 분은 하고 당도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당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저희 당 의원에 대해서 이분은 아니, 그게 확실하니까 수사해 주세요 이럴 수는 없죠. 제가.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특검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그 정상적인 수사라는 전제 하에요. 알아서 이번 계기로 국민의힘에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수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돼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저희가 수사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정리하는 모습이 선행돼야 맞는 거죠. 수사는 그 다음 단계고요. 근데 자발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에서.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참 잘 안 돼서 저도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늦어도 너무 늦은 예. 특검의 통과죠. 예. 뭐 묵은지는 맛이라도 있는데 예. 이거는 묵어서 지난 정부를 파국에 이르게 했던 네. 사건들입니다. 예, 뭐 내란 특검은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 예, 진상규명 이거를 국민의힘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더라면 예, 과연 파국에 이르렀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 예. 특검이죠. 사실 이 세 특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건희입니다. 예. 결국에는 내란에 이르기 위한 동기도 김건희. 최상병 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경로도요. 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게 거기도 대통령이 관련이 경로하는 예. 동기와 요인이 뭐였을까? 예. 그러면 민원성 경로였다라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 그래도요. 대통령한테 누가 민원을 넣을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저는 본인의 배우자가 아니면 안 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예. 특검의 어떤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좀 추측건대는 예. 세 사건 모두 김건희라는 윤석열 전 예. 대통령의 배우자가 있을 예. 것이라는 측면이고 이거를 빨리 털어내야만 예. 나라가 새로운 예.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직 이 6개월, 짧게는 5개월, 예. 뭐 길게는 6개월이잖아요. 이 6개월의 시간 동안은 결국에는 이제 회복의 시간에 예. 준하는 것이고 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말끔하게 국민의힘도 과거와의 어떤 단절, 예. 청산의 예. 계기로 삼고 적극적으로 좀 예. 같이 힘을 합쳐서 좀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의 어떤 예. 특검이었으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가 이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예. 회복 예. 그 차원에서 특검법은 뭐 신속히 통과를 시켰어야 예. 되고 또 신속히 통과를 시켰다고 보고요. 예. 오늘 참 묘한 장면이 연출이 예. 됐는데 그동안의 특검 거부권을 건의했던 형식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의결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상황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 예. 불가피합니다. 예. 그렇다고 오늘 국무위원회에서 이거 우리는 의결 못하겠습니다. 막 불출석하고 이럴 수도 예.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묘한 장면이기도 예, 그렇습니다. 한데 그 얘기를 제가 이 국무위원들은 굉장한 자괴감 뭐 이런 것들을 좀 예. 느꼈을 수도 있을 예. 것 같아요. 특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예. 그 이유로 예.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고 예. 그리고 누가 봐도 진상규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 가로막아 왔던 거, 틀어막아 예. 왔던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뭐 국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바로 잡혔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거를 너무 이렇게 염려하고 예. 일종의 이제 뭐 이 외풍이다, 예. 외환이다 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차제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단절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예. 됩니다. 예. 이 세 사건 다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예. 겨냥하고 있는 거고 거기가 이제 종착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국민의힘이 일종의 방어적으로 이걸 임하면 예. 여전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하고 한 세트로 묶여서 예. 이제 국민들 눈에 비춰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려해야 될 대목들이 있을 텐데 우려해야 될 대목들은 우려하고 야당이니까 방어할 건 방어하더라도 적어도 윤석열, 김건희 행위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 예. 그래야 국민의힘이 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윤 대변인 지금 시간이 정말 어중간하게 남았는데 한 30초. 잠깐 말씀하시다가 이따가 마이크 드릴게요. 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예. 5대 예. 개혁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그런 목소리를 냈잖아요. 예. 어쨌든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 진통 과정이 있긴 한데 좋은 방향으로 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시간이 남았나요? 아니요, 다 됐습니다. 잠깐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처음 나오신 것 중에 시간 잘 맞추시네요. 자, 윤 대변인 아까 말씀하시다가 혹시 뭐 좀 덜 하신 말씀 있습니까? 시간을 딱 맞추셔가지고. 저 뭐 예.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예. 이제 진통 중이니까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예. 강단을 갖고 예. 지금 쭉 나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예. 나오는 뉴스들을 제가 좀 집중해서 보면서 근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근데 그거 가지고 끝날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 전당대회는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제가 볼 때 전당대회는 예.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분명히 열릴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당권 도전하는 분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유 뭐 김문수 전 후보 도전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그분의 예. 출마 가능성을 99% 아, 그래요? 이상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그는 미지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 어떠한 의견도 표시한 적이 없고 예. 상황이 근데 김문수 후보와는 다르죠. 전당대회 열리는데 지금 안 나서기도 좀 뭐한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를 언제 여느냐, 예. 또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결정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다음에 뭐 새 원내대표는 어떻게 돼서 예. 이 전당대회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예. 이런 걸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이 예. 여러 가지 좀 복잡할 것 예. 같아요. 근데 이게 출구를 딱히 지금 못 찾고 있는 네.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예. 카드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보수 정당이 과거에도 여러 예. 차례 정치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 대선 치고 예. 그때 이제 차떼기 사건이 터져가지고 굉장한 위기에 몰렸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천막 당사가 등장을 예. 하면서 박근혜라는 차기 주자가 부상을 해요. 예. 물론 바로 대통령이 안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체제가 들어섰는데 예. 이명박 정부도 마지막에 가선 지지율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어려웠어요. 예. 근데 그때 비대위를 맡아가지고 그 참패할 뻔한 총선을 예. 거의 한 반 정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맞춰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 그 위기에 내몰린 이후로는 몇 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준석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러고 2021년도에 보궐선거 이기고 뭐 네. 대선까지.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카드가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난 그 이 계엄 탄핵 과정에서 그나마 명분 있고 상처를 덜 받은 예. 게 한동훈 전 대표인데 예. 근데 당내 비토가 너무 강해요. 예. 그 추풍령 밑에 의원들의 예. 비토가 너무 강하고 이제 그런 비토에 맞서서 좀 유들유들하게 정치력으로 그걸 돌파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친윤 떨거지들 이렇게 네. 반응하는 스타일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당 내부에서 예. 지난번 전당대회 때 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전당대회가 예. 열려도 그런데다가 여전히 원외예요. 네. 경험의 한계도 네. 크고 그렇다 보니까는 한동훈 대표가 팬덤도 있고 네. 상대적으로 참신하다 네. 이런 걸 인정하면서도 과연 대안일까? 네. 근데 갸우뚱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정치적 위기에 몰려도 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중심으로 다시 이제 스크럼을 짜고 회복이 네.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게 근데 가장 큰 위기인 것 아까 같아요. 윤 대변인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요. 전당대회는 열린다. 열리면 누가 나올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김문수는 99% 나온다. 김문수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네, 그 아니에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찐윤들은 김문수란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금? 우리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약간 차차선, 3선, 4선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최선, 아. 차선, 3선, 4선 이렇게 보면 최선은 누군가요? 찐윤들에게 있어서 지금. 찐윤 누군가가 나와줬으면 아, 좋겠는데 예. 당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예. 생각할 거고 예. 그렇다면은 대안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예. 차원에서라면 김문수는 낫잖아요, 그거보다.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김문수 전 후보가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결론은 윤어게인밖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시한이 막 촉박한 대선을 앞두고 예.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당의 미래를 봐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가 과연 지난번과 같은 득표를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안개 속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점 때문에 바로 전당대 자체가 안 열릴 것이다. 비대위 체제로 쭉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과거에 나왔었는데 요새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5년을 가지고 출범을 했고 예. 그 행정부가 예. 여전히 민주당은 또는 범 여권은 190석이잖아요. 예. 여기에 맞서려고 하는 제1야당인데 그래도 명색이 예. 어떻게 임시지도부로 이 첫 가장 센 예. 여당 행정부를 상대할 수 있겠어요. 예. 정식 지도부가 나와야죠. 예. 참 답이 없네요. 답이 있죠, 그러니까. 답은 있는데 그 답이 그렇게 모범 답안에 가깝지는 않다. 예, 답이 답은 뭡니까? 있는데 답이 뭐예요, 그러면? 근데 저는 16일 날 예.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예.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오면 그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잡힐 텐데 예. 원내대표 나온 면면을 보면 예. 도로 친윤이에요. 예. 뭐 그게 덜 친윤일 수도 있고 더 친윤일 수도 있는데 결국엔 저는 전당대가 열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또 비대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예. 사실상 기왕 버린 뭐 예.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우고 가자라는 어떤 뭐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예. 것이고 전당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는 김문수 후보는
본인의 조직을 갖고 예. 그 국민의힘에서 이 당 대표를 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통당이나 뭐 이런 쪽의 세력들을 가져와서 예. 또 이제 국민의힘 할 거고 친윤 그룹들은 새 원내대표로 있어서 새롭게 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권선동 원내대표를 앞세워서 예. 당 대표에 또 나설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인다. 예. 그럼 나경원 의원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무조건 나오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또 이게 지난 대선에서의 대선 경선 후보 시즌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한동훈 예.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안 뛰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판이 예. 같은 모델이에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들어와야 또 이게 완성이 되기 예. 때문에 뛰어들어서 또 반탄이냐 찬탄이냐를 가지고 당이 결국에는 이 정부에 있어서 건전한 보수로서 예. 탈바꿈해야 된다 주장하고 뛰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가 열려도 답답하고 예. 또 비대가 돼도 답답해서 예. 답은 있는 거는 같은데 답이 뭔가요? 답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 거기? 설명하신 거에 답이 없는데 저는 무슨- 그 답이요 예. 분당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예. 이게 완전히 물리적으로 갈라서서 아니, 분당을요, 근데 네. 누가 안방 찾아오고 저기 하와이 계시잖아요. 아니, 홍준표 근데- 전 대구시장이랑 해서 조금 여기에서 보수의 예. 그룹들을 새로 판을 짜려고 예. 하는 물리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도로 친윤이 되고 또 비대위 아니 그러니까 되면 그걸 알겠는데요. 하와이 누가 갑니까? 들어오실까요? 그냥 아니 아니 근데 그 정도 되면 분당도 신당도 예. 능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체력이 예. 분당 신당 이걸 할 체력이 안 돼요. 예. 이를테면 맞아요. 교섭단체로 쪼개져야 돼요. 예. 근데 교섭단체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친한계 같은 경우에 대부분 비례입니다. 예. 교섭단체가 안 돼요. 어떻게 예. 해도. 예. 그런데다가 홍준표 시장이 신당을 하실 예. 무슨 물적, 인적, 정치적 자원이 있나요? 예. 아니어도 혼자 정치하시는 분인데 예. 제가 보기엔 그냥 여지를 열어놓는 차원에서 예. 하시는 말씀이고 결국 이제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안 예. 열린다면 모를 텐데 열린다면 결국 지난 열립니까 대선 보시기에 박 의원님 보시기엔 저는 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여는 쪽으로 움직이는 예. 것 같고 결국 이제 김문수밖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 그렇게요. 지난 이제 대선 경선의 김문수를 안고 가자. 마지막 단계처럼 또 이제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꺼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 그러면 이제 권선동하고 김문수 다르잖아요. 한동훈 구도가 짜이는 건데 예. 김문수 전 후보가 된다면 미래는 없는 거고. 예.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독이든 독배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쇄신의 전권을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좀 미지수인데다가 예. 의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내년 지방선거에 점수 못 나면 예. 뭐 1년도 안 돼가 다시 쫓겨날 수도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나서는 것도 사실 마땅치 않아요. 예. 그래서 이두저도 안 되면은 예. 그냥 해쳐모여. 예. 이게 지금 아까 서영주 그 예. 부대변인 얘기한 대로 답일 수 있는데 예. 그것도 능력이 있어야 해쳐모이는 건데 예. 지금 그게 안 돼요. 아 참. 그 좀 답을 좀 주세요. 그래서 예. 아니, 제가 여러 생각을 하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되는 그러면 신께서 국민의힘을 이상적으로 해결해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법만 제시해봐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정식 지도부가 출범을 하고 예. 그 지도부가 적어도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만 안 받는다면 예. 거기까지가 신께서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신께서 못 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거죠. 지방선거의 패배는 하되 예. 그 기준이 예. 졌지만 어디가 잘 패배냐? 싸웠다. 졌다, 이 싸. 정도 예, 부분에 그리고 어디를 뺏기고 어디를 예. 지켰다 이 정도의 평가를 지켜낸다면 예. 선거제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겠죠. 예. 이제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이기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예. 같고요. 아, 지금 그 이 흐름상에 기준이요. 지금 이제 예. 9대 8인데요. 예. 광역만 보면. 근데 이번 대선만 보면 6대 11이더라고요. 예. 6대 11. 그럼 이제 영남권 5개를 강원도만 이긴 건데 예. 거기 예를 들어 서울을 지지 않고 예. 이 6개를 사수한다거나 이 정도면은 지도부가 물러날 정도의 성적은 아니라고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뛰어들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만 예. 보이면.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뛰어들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예, 그래요. 다시 이제 대선 경선 후보 시즌 2기 때문에 투로 가기 때문에. 한동훈 전 후보가 빠져버리면 예. 정치적으로 그 굉장히 큰 빈자리가 생깁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질게 자명하면 근데 지금 예. 한동훈 전 후보가 예. 정치 업력이 길지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페달 열심히 밟을 때지 예. 멈춰서 서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아니, 그 말도 측면에서는 맞아요. 찬밥 돈밥 가릴 때가 예. 아니다. 전당대회 안 나오면 사실 할 것도 없어요. 라방 해야 되는데 그럼 라방에서 뭐 정치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동안
한동훈 전 대표가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승부를 띄울 때 주춤주춤해가지고 지금 그 정치적 어떤 크기가 작아진 거 또 있잖아요. 그렇지 어떤 그렇지 그런 적 없습니까?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 그래요? 아마 뭘- 12월 3일 이후에 예. 이제 12월 3일, 12월 7일, 12월 14일 아마 그 구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본인 책에서도 그 당시 한덕수 총리와의 공동 어떤 운영 예. 방식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논의하고 온 뒤로 그 탄핵에 대한 그 시점을 한번 놓쳤다. 예. 바로 3일날 터지고 7일날 바로 그걸 처리해 버렸으면 한동훈 전 그리고 대표가 아니, 그거를 그것-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정식으로 어떤 반 윤석열을 분명히 보여줘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었는데 또 가서 90도 폴더 인사하고 뭐 이런 광경들이 좀 기억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총선 직전에 예. 있었던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맞자마자 예, 예. 1월달, 2월달 예. 얘기하는 거고 예. 작년 예. 이번 개헌 국면에서는 적어도 그렇죠. 아니, 근데 완벽하게 그 반윤 그걸 했죠. 요번에는 완벽하게 반윤을 했다고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거의 예. 의총장에서의 그 거센 반발이 예.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란을 자백했다. 예. 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선명성을 저는 드러냈다고 보는데요. 예. 이번 서부시장 가서도요. 예. 뭐 친윤 떨거지들부터 시작해서 예. 내가 친윤 호구 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예. 저 거친 언사들을 한 거 예. 보면 사실상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주당이나 가십시오.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보면 예. 뭐 손절을 하긴 했죠. 근데 이제 그 메시지가 예.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외연화돼야 되는데 그냥 선거 기간의 어떤 그 메시지로만 남아 있어서 그래서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예. 아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뛰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들이 엇갈리시는군요. 저는 뛰어든다고 봅니다. 예. 윤 대변인은 반반쯤이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박 의원님 아니, 어떻습니까?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요? 구도인 건 맞는데 그게 과연 좋은 결과를 낳을지는 잘 모르겠다. 워낙 답이 없기 때문에. 뛰어들긴 뛰어든다는. 뛰어들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본인도 막 그런 그 의기가 충천해 있는 것 같고 의지가 뛰어들 것 같은데 예. 좋은 결과를 낳을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결과라면 뭘 말씀하시는 이를테면 내년까지? 예, 내년까지. 내년까지. 그래서 그 리더십이 온전히 보존되면서 예. 당을 혁신하고 예. 개혁하는 그런 성과를 낳을 수 있을지. 예. 말 잘 안 듣잖아 일단. 예. 내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법이 만약에 수사가 맹렬하게 이루어지면요. 네. 거기서도 자유롭지 못한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한 전 대표하고 예, 예. 김건희 여사가 예. 어떤 뭐가 있다는 옛날에 말씀이시죠? 예를 뭐 카톡이랄까 뭐 이런 뭐 카톡 수백 통 뭐 범법 이런 거랑 행위가 없는데요. 예? 범법 행위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뭐가 어떤 긴밀한 관계가 드러나고 이런 리스크는 생각 특검 안 하죠. 범위 수사 범위가 뭐 그런 것까지 그런 건 하리라고는 아닌가요? 생각 안 하고요. 예.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또 없나요? 예. 뭐 넥타이 정도? 뭐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뭐꼭 저는 뭘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제가 봐서는 김건희 특검법이요 국민의힘의 친한계들에게는 예. 굉장히 호재가 될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호재가 된다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친윤 그룹들이 관계될 가능성이 크고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들이었고 예. 그러면 그 호위무사들이 누구에게 충성했겠어요? 예. 김건희 씨에게 했었을 가능성이 높고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고 공천 부분들도 당시에 다 친윤들이 예. 주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특검법을 지렛대 삼아서 예.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예. 기회로 삼을 그러니까 수 있다. 이 말씀도 이 분석도 특검이 맹렬한 수사가 진행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털고 갈 수 있는 분들은 털려 나가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당권의 실질적인 당권 장악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럴 때- 상황상은 충분히 예. 그런 게 가능한데 예. 그걸 노리고 뭐 앞으로 정책 뭘 하겠다든지 예.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표를 얻겠다든지 예. 이런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는 어쨌든 저희 당에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에 누가 이제 새 지도부가 되든 간에 한 가지 조금 염두해야 될 거, 예. 명심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처럼 예. 뭐 반명 예. 이런 걸로 예. 이를테면 그 내부 결집이나 예. 혹은 그런 걸로 정치하려 그러면은 성과를 못 낼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예. 근데 이 상황에서도 뭐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보고 예. 어떻게 하면 저 거대 여당을 상대로 한편으로는 파트너십을 예. 형성해서 이게 뭔가 국정 운영에 협력하면서 견제할 건가 예. 그 측면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 몇 년간 보면요 예. 너무 정치를 적대화시켰어요. 예. 특히 윤석열이라는 그렇습니다. 분이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소수이고 야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같은 그런 적대적인 감정의 정치로 예. 좋은 결과를 못 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 누가 지도부가 되든 간에 좀 지혜롭게 예. 이 상황을 돌파할 이제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수가 좀 바뀐 모습을 예.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훈수한 분 하나 저는 더 협력할 건 협력하고 예. 견제할 건 견제하고 예. 이런 정말 실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무조건 이제 그 어떤 적대감에 기초해서 저 예.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야. 예. 사법 리스크 특히 이제 한동훈 예. 그 전 대표도 여전히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는 예.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거 버려야 돼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제 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예. 그 인정 위에서 이를테면 협력과 견제 역할을 해야지. 예. 예전처럼 무슨 뭐 반명 이런 거 가지고 정치 안 됩니다. 예. 저도 이제 잠깐 짧게 네. 보태면 지금은 회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민주당 중심으로 인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하지만 특검이 끝나고 한 6, 7개월이 끝나면 예. 내년 지방선거 그 즈음해서는 이제 통합의 시간이 옵니다. 예. 뭐 통합의 시간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이 협치할 수 있는 야당이 돼야 됩니다. 예. 청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 그 시간 동안 저는 국민의힘이 건전한 투명한 또 뭐라죠 분명한 야당으로서 예. 자리매김하는 그런 정당으로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 예.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까지도 갈 수 있다는 전망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홍준표 예. 전 대구시장이 예. 하셨던 예. 거예요. 그래서요. 예. 아니 저는 여당에서도 안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요. 이게 여당에서 하는 얘기면 제가 뭐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뭐 정당 해산까지 예. 이게 두 가지죠. 예. 계엄 당시의 어떤 예, 행보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이제 요번에 5월 10날 있었던 그 모두 예. 잠든 후에 날치기 예, 두 날치기. 가지를 예.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갈까 싶고요. 예.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지역구 의원들은 다 탈당을 먼저 할 거예요. 예.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10초 남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희석, 서영주,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